만약에 채식이 좋다고 해서 정말 채식만 먹으라고 해도 과연 실천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현미밥을 먹어도 당뇨가 낫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현미조차 자를 수 없는 위장이어서 좀 슬픈 현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 조상보다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위장은 물리적 소화, 위장의 삼중 근육에 의해서도 소화력이 결정되고, 또 하나는 옛날에 비해서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물을 또 많이 먹는다고 해도 물을 많이 빼내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 두 번째는 술, 담배, 또 굉장히 구워진 음식,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분이 전혀 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대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위장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당뇨인들에게도 현미를 거의 권하지 않고요. 채소밥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과 함께 흰쌀밥이라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채소들과 함께 밥을 드셨을 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당뇨인들에게 권하는 이제 채소는 우엉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채소들을 골고루 넣고 밥을 해서 드시면 그렇게 혈당 걱정 안 하시고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각 그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 혈당 조절도 되지만 항산화력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뇨인들에게 채소밥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예전에 드셨을 때 막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불편했는데 당뇨니까 나는 이걸 먹어야 돼 하고 드셨던 분들이 지금은 채소밥을 알려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 당뇨인이라고 해서 굶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양이 너무 필요합니다. 당뇨인들이 근육을 잘 못 만들고 혈액을 못 만들면 진짜 안 되거든요. 모든 치료의 시작, 치유의 시작은 소화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뭐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불편한데 무슨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채소밥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결과도 잘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당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 막 측정해 봤는데 너무 높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밥은 조금 채소밥이라고 해도 소량 또는 좀 배제를, 건강인이라면 좀 배제를 하셔도 좋아요. 체격이 너무 없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저는 원팬 푸드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든 좋아요. 뭐 청경채라든지 요즘 배추도 너무 맛있고요. 또 미나리라든지 뭐 냉이도 좋습니다. 각종 채소류를 한 1 정도의 비율로 하고, 좋아하시는 육류든 생선이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아니면은 요즘 갑오징어, 아구, 뭐 대구, 생태, 조개류 이런 것들을 한 1대1의 비율, 채소와 육류나 동물성 음식은 한 1대1의 비율을 넣고요. 물만 최소량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채소에서 국물이 다 우러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골이나 탕 형태로 드시면 이 하나의 음식으로도 충분히 영양적으로 굉장히 만족하시고요. 또 부족한 영양도 없고 먹을 때 기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셨을 때 내가 좀 오늘 뭘 좀 부족하게 먹었네 이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원팬으로 전골이나 탕 정도 해서 제가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밥은 최소량만 하고, 아니면 혈당이 막 180, 190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나는 좀 밥을 좀 먹어야겠어 이런 분들은 제가 두부밥을 만들어서 드시게 해요. 두부를 이렇게 으깨면 두부를 삼배주머니 같은 데다 수분을 쭉 빼고 이렇게 건조하게 만들어요. 수분을 일단 빼고 그거를 이렇게 기름을 두르지 않고 팬에다 볶으면 수분이 싹 날아가면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 끼니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부밥을 만들어서 그걸 한두 스푼씩 드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골 요리라든지 탕 요리를 정말 원 없이 많이 드셔도 돼요. 여기에는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고 또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단 여기에는 조리 양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설탕 절대 안 되고요. 또 소스류들 있죠. 거기엔 또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소금이라든지 죽염이라든지 전통 간장, 된장 이 정도만 넣으시고 간을 해서 원 없이 충분히 드셔도 양제한 없이
드셔도 당이 정말 잘 조절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김치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하루에 2끼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당이 충분히 소비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뇨인들은 하루 3끼 찔끔찔끔 3끼 먹는 것보다는 먹을 때는 충분히 드시고 또 당이 충분히 소모되는 시간을 또 확보하는 게 좋아서 2끼 정도 원 없이 이렇게 드시고 공복지간 충분히 가져주시는 거를 이렇게 권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을 때 당 조절 굉장히 잘 되고 한 10년 정도 당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분들도 한 달 안에도 해결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의 고기 섭취 괜찮을까요? 만약에 채식이 좋다고 해서 정말 채식만 먹으라고 해도 과연 실천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뇨인들에게 채식만 해라,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저탄고지가 좋다 해서 고기만 먹어라, 이런 이분법적인 권하기도 힘들고 또 반대급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어떤 피해가 없으려면 균형적인 식단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충분한 채소와 육류든 어류든 이렇게 같이 해서 구성을 해서 드시면 동물성이 가지고 있는 이익도 있거든요. 사실 채식만 해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도 잘 생성되기 어려워요. 그게 채식의 좀 단점이라서, 채식하시는 분들은 뭐 해독이라든지 항산화력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몸의 구조물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동물이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물성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골고루 드시되 단, 양념과 조림, 요것만 좀 주의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평생 고기를 많이 드셨던 분들이 어느 날 채식만 하라고 해서 그걸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그거는 그분에게 너무 큰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의 섭취를 좀 줄이되 육식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병폐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그 부분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괜찮다고 하고, 또 저는 음식 치유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한숨을 쉬시면서 드신다면 저는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도 저는 음식 치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동물성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균형적으로 드시는 게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 억제 80% 효과 내는 항암식품은 무엇인가요? 그 가지 하면은 그 강렬한 보라 색깔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보호색 같은 거거든요. 다른 어떤 그 동물로부터 이 나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보호색인데, 실제로 그 보호하는 그 어떤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중에는 거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강렬한 빛깔만큼 항산화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항암 작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 동맥경화 예방이라든지 항노화 효과도 있고, 또 가지의 이 안쪽 부분에는 클로르겐산이라고 해서 비만에도 굉장히 좋고, 또 지방을 잘 분해하고 중성지방을 억제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있고요. 또 가지에 또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좋은 또 항산화 성분이 더 들어있어서 가지만 가지고도 막 암을 치료했다, 이런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가지는 살짝 익혔을 때 그 효능이 가장 좋고요. 또 껍질 부분에 유효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껍질을 제거하지 마시고 오히려 껍질 쪽을 더 잘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요. 가지는 감자처럼요, 생으로 드실 때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가지의 안쪽 부분에 보면 씨앗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씨앗은 어떻게 보면 보호 물질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이다 보니까 이걸 먹은 동물은 탈이 나라 할 정도로 보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소화력이 없거나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씨앗을 오히려 제거하고 드시면 좀 안전할 수 있고요. 꼭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가지를 그냥 가장 편리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지를 송송 썰어가지고 밥 하실 때 마지막에 뜸 들일 때쯤 이렇게 가지밥을 해서 간장 양념 정도 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